부동산 시장이 너무 썩었다. 그래서 기사들 다루는데 뭐 이것을 효과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이야. 건설 마피아들이니까 뭐 수익이 줄어들어서 뭐 그런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쥐들이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 공급, 특히 공공 임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글을 쓰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데이터라고는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뭐 유명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 벼락거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 썩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지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래서 공공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전에 공공주도 공급은 뭐라 그래요? 부동산 사회주의, 군사독재와 똑같다 라고 누가 말해요? 여기서 군사독재 이야기할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랑 군사독재가 같아요? 다 폐지하고 민간 재건축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민간이 개발 주체에서 공공으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사회주의다. 이게 뭔 논리야 도대체. 공공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민간이 개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뭐 정부가 뺏어가고, 일기 신도시 추진해서 집값 낮추라고 그래서 공급이 집값을 잡는다라고 말했던 게 너네고, 일기 신도시를 해서 집값 잡았다고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쪽인데 왜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군사독재고, 군사독재는 저게 사회주의랑 반대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했던 건데 군사독재랑 사회주의가 똑같다는 건 자기네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네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목을 저런 식으로 하고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공공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은 닥쳐이 빨갱이 새끼야! 공공은 빨갱이에요. 시장에 맡겨서 망해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고, 수정자본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복지가 발달이 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강하죠. 다 빨갱이 나라네요. 그러면서 자, 요분 뭐라 그래요? 청년 임대주택은 영원히 2030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정책. 그 이유는 뭐예요? 2, 3%의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자, 이유 첫 번째, 경제성장 2, 3%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또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살다 나오면 집 못 산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물론 경제성장 2, 3% 하는데 집값이 10% 올라갔으면 7%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살다 나오면 집을 못 산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대주택을 안 사는 사람은 어디 살까요? 공공임대에 안 사는 사람은 민간임대에 살죠.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 살던 사람들은 돈을 모을까요? 못 모을까요? 그럼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요? 집 사는 실수요들은 전세 살고 월세 살던 사람들이 집 사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그러면 그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 아니면 민간임대에 살아야 되죠. 민간임대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 집을 못 산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잘 지어줘서 청년들이 임대주택에서 괜찮게 살면은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살려고 할 것이니까 사회주의 정책이다. 집을 잘 지어줘서 임차인들이 주거부장이 잘 되는 공공임대에서 살면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목숨 걸지 않고 영끌하지 않으면은 집값이 폭등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집값은 폭등할 거 가정을 찍어놓고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있죠. 공공임대주택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공임대는 누가 힘들다? 민간임들이 힘들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민간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왜? 공공임대가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죠. 근데 5년짜리는 예정된 금액으로 분양을 하죠. 근데 10년짜리는 뭐예요? 공공임대가 종료됐을 때 그 당시에 시세를 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터진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공공임대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공공임대는 맞는데 공공임대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공공임대를 10년으로 끝나지 말고 한 20년 30년 늘려주고, 영국 같은 경우는 99년짜리 임대도 있는데 제대로 임대료 낮추고 그거를 나중에 분양을 들어간다 이런 형식으로 분양 전환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거고, 임대를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 집 마련해서 하고, 임대 살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주하기 좋게,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죽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임대를 계속 까느냐? 이걸로 뭐 건설사들이 배를 불려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공공임대 공실 증가하고 있다. 수요 없는 공급 늘려봐야 헛수고. 물론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공공임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핵심지에 공급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평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원룸 같은 거 공급 많이 해봤자 뭐하냐.
채수 늘리고 뭐 쓸데없는데 하는 거 말고 핵심적인 지역에 그럼 서울에 공공임대 들어오면 강남 집값 떨어지고 이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강남에 공공임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공공임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 돈이 안 되니까. 아까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수익 남겼다고요? 수익이 적고 민원이 많다. 왜? 자, 아파트 1000세대를 분양을 해요? 1000세대 분양해서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한 1년쯤 지나면은 본인들이 생활하자라고 생각하고 민원 안 넣죠. 처음에야 신축 아파트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타일이 막 박살이 나서 우두두 떨어져. 그런 것들은 건물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자 신청하더라도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게 돼요? 그때쯤 되면은 건물에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집값 떨어질까봐. 근데 공공임대는 뭐예요? 1년이 아니라 5년짜리 공공임대면은 5년 동안 민원을 들어줘야 되고 10년짜리 공공임대면은 10년짜리 민원을 들어줘야 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공공임대 대충 지었다 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 지금 광주 아파트 무너진 거 보면 나오듯이 신축 아파트 똑같이 지어요. 근데 거기는 비싸게 팔아치우고 빠졌고 공공임대는 한 10년 뒤에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적죠.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죽어라 반대하는 거다. 건설 마피아들 필두로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궤변 내세우면서 공공임대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공산주의 정책이다. 제목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자, 이거는 뭐 후보 그거니까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이 소비재가 아니고 자본재가 되는 시장에서는 영구 임대주택에서 걱정 안 하게 살 수 있지만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을 반대를 했냐? 아니죠. 두 가지 중에 선행해서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의 서서한 집값 상승. 그러니까 집값 폭등,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든가. 그 다음에 주거 사다리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지 않고 공공임대 살다가 주거 사다리를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정책적 확보가 되면 공공임대 주택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목을 이따위로 지은 거예요. 공공임대도 공급이죠. 자, 공급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임대 공급해도 되겠냐? 근데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갭투기를 막아야 돼요. 왜냐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갭투기니까. 그렇다면 갭투기가 집값을 올리는 방식은 어떻게 올리느냐? 늘 이야기하지만 8억 전세에 2억짜리 갭이 2억이에요? 그럼 난 2억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요? 2억 가지고 있는 수요가 100명 이 중에서 3억까지 가지고 있는 수요가 2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11억에 팔고 싶어요. 근데 갭이 3억으로 늘어나죠. 그럼 20명한테 밖에 못 팔기 때문에 팔릴 리가 없다. 이 20명은 다른 데를 사겠죠. 그러니까 갭을 2억 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3억까지 넣고 싶진 않다. 수익률도 떨어지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올리느냐? 전세를 9억으로 올리죠. 그럼 똑같이 갭은 그대로 2억이면 11억에 팔 수 있죠. 그러면 수요가 100명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세가를 올리는 걸 막아야 되죠. 전세가를 올리는데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이게 전세가 상승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받아서 전세 살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전세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전세 시장에 거품이 왜 꼈냐를 보면은 MB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런데 다음 박근혜 정부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1억, 2억, 3억, 5억으로 4차례에 걸쳐서 풀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다. 이번 정부에서는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고 금리 올리게 되니까 귀신같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 뭐예요?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근데 공급을 늘리는데 뭐 내 집 마련 그냥 공급을 늘려도 되지만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공공임대주택이. 그러면은 인근에 비싸게 전세를 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쪽으로 수요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갭투기를 막아서 전세가 상승을 막으면 집값 폭등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더 집값이 폭등했고 그래서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풀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규제도 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어때요? 공공임대, 사적임대도 아닌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임대라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유형이 안전판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네덜란드 주거점유 형태 자가점유율 54% 그리고 사적임대 비중은 11%. 우리나라는 사적임대 비중이 판을 치죠. 다 갭투기니까.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비엔나의 사회주택 비중 43%. 공공임대하면 망해요? 공공임대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공공임대 한 99년 때려봐라.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 그러면서 그게 자본제가 돼서 막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벌어지겠냐. 아까 그래서 주요 지역에 공공임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강남에 공공임대 지어서 집값 못 잡는다. 근데 강남에서 공공임대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평균 25%를 상회한 43%. 즉 필요한 지역에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김원동 SH 사장 뭐라 그래요? 임대주택 사업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왜? 임대주택이 저렴하지 않고 주거 취약자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공급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인데 민간임대랑 똑같아봐요. 들어와서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가 잡는 건 금방이죠. 그래서 시세의 20, 30%밖에 받지 않는데 수선 유지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손실이 난다. 근데 LH에서 딴 데서 토지 비싸게 팔아먹은 걸로 이런 데서 투자해야지. 그런데도 맨날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자가 보유율이 서울이 55% 정도 된다라고 하면 45%는 임대라는 거죠. 절반이 임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공공임대도 엄청난 공급이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들어오게 되면 공급 부족이란 말을 더 이상 못하죠. 그러면서 누가 위험해져요? 다주택자들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공급 부족이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신축으로 해서 늘려서 지었는데 내 집 마련 안 하고 전세 비싸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 뭐예요? 들어오면은 규제 해제해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수요를 줄여서 집값은 잡을 수는 없다. 자, 지금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박살나고 매물이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를 줄여서 잡은 거죠. 2022년은 서울 공급이 제일 적대요. 근데 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을까요? 가격 급등 투자 투기가 주도한 게 아니다가 아니라 투자 투기가 주도한 거예요. 뭘 봐서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앞에서 규제 해제가 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뜬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던 작자들 오세훈표 주택정책 신통기획 나오니까 그 지역들 유망하다고 사라고 그러죠. 그 지역들이 왜 유망해요? 공급이 나오는 지역인데 공급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됐다. 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했냐?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강화됐는데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우후죽순처럼 멸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진짜 공급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공공공급보다 건설사들한테 남는 게 많고 집값 상승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득은 얼마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득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파트 80%가 고점보다 낮은 값에 팔렸다. 왜냐면 서울 거래량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박살이 나서 떨어졌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잡혔는데 수요 줄어들어서 집값을 못 잡는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핵심은 투기 수요니까. 저들이 원하는 건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고 그래야지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한 이유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거기에 공포 수요까지. 작년까지는 공포 수요가 많이 들어왔죠. 그거 끝나면은 이제 수요 떨어지니까 잡히는 거 보이죠? 결론 왜 썩었다고 그래요? 집값 올라가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찬동하고 반대로 진짜 집값 잡는 정책들 거주 보장하는 정책들은 무조건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안 된다. 거기서 평생 살고 싶을 거니까 집 안 살 거라서 안 된다. 주거 보장이 되면 집 살 이유 없죠. 그러면 집 살 이유 없으면 집값이 폭등할 이유 없죠. 집값이 폭등할 이유가 사라지는데 집값은 계속 폭등할 거라고 가정해놓고 완전히 썩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핵심은 정말 집값을 잡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정말 무엇인지를 보면은 언론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건설 마피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집값이 장기적으로 잡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답이 보일 것이고 그런 썩은 이야기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